저의 능력은 내 귀의 캔디력입니다. 달콤한 목소리와 단짠 맵단의 말발로 시청자들의 귀를 녹이는 그런 능력입니다. 저는요, 어필을 좀 하자면 TVN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속이 시원해지는 대사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예능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만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꾸만 듣고 싶은 목소리? 매력 포인트요. 없는데 제가 굳이 쥐어짜내보자면 뛰어난 공감 능력, 따뜻한 마음, 뜨거운 열정, 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며 청소도 잘하고 고민 상담도 잘 들어주는 편이고 뭐든 열심히 합니다. 저에게 TVN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을 저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이름은 안녕하세요, 유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TVN 세계관 속 유인나의 캐릭터 리와인드. 첫 번째 드라마 도깨비이네요. 드라마 도깨비는 어떤 작품이었는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멸의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도깨비 김신과 기억상실증에 걸린 저승사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깨비 신부다 주장하는 은탁이 나타나면서 펼쳐지는 아주 낭만적인 설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도깨비의 친동생이자 왕비, 그리고 이 저승사자에게 인연이 계속 이어져 오는 사랑, 또 은탁이에게는 멋진 치킨집 사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써니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무엇인지, 써니의 가장 큰 매력은 굉장히 걸크러쉬함과 이 순수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의사 표현과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직진으로 한다는 것,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도깨비에서 기억나는 명장면이나 명대사가 있다면, 일단 명장면은 저는 복숭아 꽃나무로 가지로 이렇게 떼내면서 정체가 드러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꽃잎이 막 날리면서도 너무 아름답게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게 명장면인 것 같고, 써니의 명대사는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짧은 것들, 가난하니 놀아, 써니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써니를 연기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승사자를 알게 되고 사랑에 빠져서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어차피 써니는 저잖아요. 써니가 행복한 순간들을 연기할 때 실제로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TVN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했지만 그중에 내 귀의 캔디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냐, 이 프로그램은요, 제가 캔디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때 장근석 씨랑 이렇게 통화를 했었고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목소리로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기분은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해? 밥 먹어 하면 그냥 그래 밥 먹는구나 하는데, 목소리로만 소통하는 사람이 밥 먹는다고 하면 어머 밥을 먹다니, 이런 모든 것이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첫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장근석 씨가 목소리 예쁘다라고 했었는데 어땠는지, 이거 진짜 설렜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시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때도 되게 심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장면,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장근석 씨는 한국에 계셨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의 장면을 교차해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표정이 되게 비슷했다, 이런 걸 봤을 때 통화만으로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그 장면이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내 귀의 캔디 프로그램 촬영하면서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면? 있었어. 저 뭐가 고충이었냐면, 이 실제와 프로그램의 괴리? 그러니까 실제 장근석 씨를 지금까지도 뵌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만약에 뵈면 정말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많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언젠가 이렇게 뵈면은 정말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진심이 닿다는 어떤 작품인지. 진심이 닿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안녕하세요. 정말 드라마처럼 오윤서예요. 로펌에 뚝 떨어진 대한민국 대표 배우 오윤서가 완벽주의 변호사 권정록을 만나면서 모르세요?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둘이 사랑이 싹트는 뭐 그런 로코라고 볼 수 있죠. 오진심의 매력은 무엇이었냐?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완벽히 직진하는 그 모습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정록을 향한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기하면서 진심이를 진심으로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공감이 갔던 대사가 있다면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고백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비록 술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취중 진담을 이렇게 했죠. 나 도도한 거 안 할래요. 나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래요. 나 변호사님한테 고백받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변호사님 나한테 고백하기 싫어요? 그럼 내가 할게요. 나 변호사님 좋아해요. 라고 직진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교 없는 이런 직진 표현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고 멋지다 생각했었어요. 마지막 예능 프로그램 선다방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남자분, 여자분 1대1 매칭을 통해서 소개팅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카페지기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음료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조언도 들어드리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선다방 유인나 명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는 웃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날 웃게 해주는 남자가 좋은 거다. 내일 당장 만나도 50년도 못 사랑해준다. 소개팅 자리에서 비밀 이야기를 하면 가까워진다. 초면에 진짜 비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작은 비밀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해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연애를 해야 한다. 목숨의 반을 내준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는데 소개팅 하나 잘 안 됐다고 상처받지 말자. 이런 거 막 모아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하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계속 도니까 유인나는 연애 고수일 것이다 라고 하던데 진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진실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연애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 단 한 명의 만남인데 뭐 3대3 만남도 아니고 그런 인연을 운명처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지 정말 부러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조금 해드리는 시간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다리를 조금 꼴게요. 자. 난생 처음 소개팅을 하게 된 25살 대학생입니다. 낯선 사람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벌써부터 어색하고 죽을 것 같아요. 소개팅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 첫 통화의 첫 멘트 뭐가 좋을까요? 첫 통화 너무 어색하죠. 일단 전화를 하기 전에는 문자를 꼭 하세요. 오늘 저녁쯤 전화 드릴게요. 문자를 해두시고요. 전화를 해서 마치 면접을 보듯이 성의 있게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지만 거기에 쑥스러움을 조금 타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의 소개로 연락을 드리게 된 땡땡땡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이렇게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만날까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눠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소개팅에서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 없다. 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뭐 알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안 드는구나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고 한 가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좀 핸드폰을 본다 그러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0일 정도 썸을 탄 31살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친해져서 3개월은 친구로 지냈고 썸 탄 지는 50일이 됐어요. 고백하는 방법과 멘트 조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90일 더하기 50일이면 140일이니까 3, 5, 15, 5개월. 긴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좀 고백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진귀한 자연현상, 뭐 스트로베리 문이 뜬단다.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그 꽃축제, 그런 거를 보러 가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아름다운 거, 그것부터가 고백의 시작입니다. 근데 뭐 가서 고백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삼기는 것과 사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 이거 생각해 본 적 있거든요. 잘 잤어? 잘 자? 이거를 당연하게 하는 거는 사귀는 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문자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거. 내가 얘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썸 타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사귄다는 건 사귀는데 잘 자 안 하고 막 자고 일어나서 연락 안 하면 보통은 싸우는 거 맞죠? 그거.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차이인 것 같고. 썸의 적정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2주에서 한 달? 나중에 얘기할 때 야 우리 썸 탔던 그 7월 되게 설레지 않았냐? 연인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야 우리 썸 탔던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아니면 한 계절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 첫 연애를 시작한 23살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와 밤마다 이어지는 굿나잇 전화통화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할 말도 없고 긴장이 됩니다. 굿나잇 전화통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굿나잇 전화통화를,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꼭 해야 된다. 여자친구는 그건 좀 안 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시구나. 이야기를 창조해내야 하는 게 스트레스이신 것 같은데 창의력이 아예 필요 없는 쪽으로 가보세요. 끝말잇기를 하면 아주 좋아요. 자기야, 너는 통화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끝말잇기를 좋아해. 나도 너가 좋아하는 통화해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끝말잇기 해줘. 그래서 끝말잇기를 잠들 때까지 그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나는 사실은 전화 울렁증 있어. 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화통화가 싫은 사람, 전화통화가 좋은 사람, 이런 둘이 연애를 하게 되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나는 전화통화하는 거 안 좋아해. 하면은 사랑하면 알았어. 그리고 또 반대로 난 전화통화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알았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문제가 된다면은 완전 헤어지길 추천드려요. 그거는 헤어지세요. 연애할 때 내가 하기 싫은 걸 상대는 너무 좋아한다면 어느 정도는 참고 맞춰준다? 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한다. 조금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 중요한 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주고 어느 날 나 지쳤어, 나 마음 변했어 할 거면 진작에 그거 하면 내가 마음이 식을 것 같아서 그래, 그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좋다거나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는 데뷔를 해서 활동하면서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편안한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VN에 정말 좋은 드라마도 함께 하고 싶고요. 그리고 TVN의 예능들 있잖아요. 좋은 거, 제가 끼지 못한 거, 그런 거 좀 저 좀 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15주년, 20주년, 25주년, 30주년, 쭉 50주년 막 쭉 제가 5년 단위로 이런 거를 도맡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해주시고 저희 끝낼게요. 제가 TVN 10주년 때 이 브랜드 캠페인 영상에 출연을 해서 즐거움의 끝이 없다라는 슬로건에 노래도 하고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영광스러웠거든요. 근데 또 5년이 지나서 15주년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TVN 쭉 응원하겠습니다.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